네, 반갑습니다. 자, 4월 1일 목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봄날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날씨도 더워졌는데 시장도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갖다 붙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만큼 이제 시장이 뜨겁다,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코스피 지수도 아침부터 굉장히 계속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 좋은 흐름도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장중에 흔들거리긴 했습니다만 잘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장 후반부에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잡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주로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6%대 상승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거의 2% 가까운 상승들, 또 LG전자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외국인들은 일단 대형주 쪽에서도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하는 전통적인 매수 유입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연기금 매도가 장 초반에는 매수세로 유지가 되다가 장 후반부에 다시 꺾이면서 네, 1000억원대 순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래서 매매 수급 주체에 따른 그런 동향들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총 상위에서 또 전기 전자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보니까 다른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약간의 찬밥 심세 주가가 상승해도 그냥 그런데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전기 전자 종목들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는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계좌가 올라온다거나 종목이 올라오는 느낌들 많이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오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볼게요.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오늘도 마이너스 전환이 돼서 또다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저항선 대 돌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RSI 지표는 아직 우상향 쪽으로의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추가 상승들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가 고가로 형성되면서 빵 치고 올라갔는데 역시 뭐 전기전자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절반을 팔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을 때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현재 하이닉스에 대한 포인트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지지점이 형성된 흐름이고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계속 매도가 이어져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나왔겠죠. 근데 오늘 갭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도라든지 매도 관점 이런 것보다도 저 자리를 지켜주는지, 즉 14만원대 정도 수준의 가격대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다라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 아니면 그대로 홀딩하든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적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84,000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항대를 넘어서는 모습과 그 다음에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연속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그때가 되면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오늘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뭐 신규로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모습들보다는 그냥 가지고 홀딩만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8만원이 가장 중요한 지지점이 될 텐데, 이 지지점에 대한 부분이 이탈되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주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 경계심을 조금 해제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일단 어쨌든 시총 1, 2위권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하이닉스가 6%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보다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이 5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6% 올라왔다라면 삼성전자가 플러스 1%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0%고 삼성전자가 오늘 뭐 거의 3% 가까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신 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반등이 6%나 올라왔습니다. LG전자도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역시 아직까지는 골든크로스 전환이 아니죠.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약한 상황이고요. 위쪽에서 형성된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관점으로서 올라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의 매수가 유입이 됨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 물론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지만 안심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기전자 쪽에서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과 지지선 확보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반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닥 재미가 없었어요. LG화학이 조금 올라온 모습은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기아차 특별하게 반등이 두드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가총으로 넘어가더라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전 고점 25만원대에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특허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SK이노베이션 우선주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뭐 KB금융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HMM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해운주들의 움직임들도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넷마블,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과 NC소프트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었죠. NC소프트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네, 0.23. 그러니까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은 건드려봤자 이득될 게 별로 없어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뿜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좋은 거고요. 아예 밑바닥에 있는 거, 그런 종목군들은 올라올 때까지는 재미없다, 그냥 기다려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제가 장중시장에서 말씀드린 게 한 5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장 마감 때까지는 5천억이 채 안 됐는데 마감하면서 5천억으로 훅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1,000억 원대 순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이거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금융투자가 매도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순매도, 개인도 순매도, 외국인만 사들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사들일 때 코스피 쪽에 조금 덜 들어가고 코스닥 쪽에 많이 들어가면 코스닥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코스피는 조금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 쪽에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코스닥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기금 매도가 없었죠. 금융투자 매도 없었죠. 그래서 기관적 매수까지 같이 이어지는 모습이 코스닥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자, 지금 4월 1일. 기관 쪽 순매수 보시면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요. 레버리지는 아마 금융투자에서 샀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단기적 상승에 베팅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관 쪽 총 순매수 순위가 삼성전자. 근데 하이닉스가 없어요. 하이닉스는 순매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매수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었죠. ETF 쪽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라 반도체 쪽 지수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카카오 매수가 좀 있었고요. LG화학. 그래서 연기금 매수를 통해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 순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매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건설주들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연기금 매도를 통해서 조금 들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매수 포인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해운주들 조금 팔았어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거 볼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순매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질렀어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까지 다 내놔.
다 내가 들어와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상승은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의 순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엄청 샀습니다. 6,400억이죠. 6,400억이면 오늘 순매수가 5,800억이니까 다른 매도를 앞지른 것이 이 두 종목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기전자 쪽에서 만약에 매도가 나왔다라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락했을 것이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거 빼버리게 되면 네, 순매도로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순매수가 5,800억이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매도로 전환됐다. 그냥 아니 매수만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6,400억이면은 네, 그죠? 얼마나 되는 거? 6천억, 600억 정도. 네, 600억 정도. 네, 6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합쳐가지고 네, 거의 7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지금 매수 규모가 굉장히 약하고요. 그다지 네, 썩 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매수들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이 됐어요. 왜냐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정상적인데, 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매매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고 다시 들어와주면 돼요. 그러면 외국인의 정상적인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연기금이 거기에 대해서 회방 놓지 않고 다시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도 한시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딱 타겟팅된 네, 그런 포인트.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업종에 대한 부분만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다른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재미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뭐 특정한 재료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쪽에서 뭐 정책적인 수혜가 있다라거나 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고형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주가 상승률이 좀 있었어요. 네, 그동안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장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부분, 또 여기에서 수급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수급이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 줘야지 시장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대형주에 대한 관점은 어제까지는 약간 비중을 좀 축소해서 나가든지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도 조금 더 이제 홀딩이시거나 아니면은 상승이 연결됐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방향을 좀 틀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마음 완전히 푹 놓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런 관점들, 연기금 따라올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대형주 골고루 갖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날이 오늘도 연결됐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긍정적으로 또 풀이해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녁에는 9시에 21시죠. 9시,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오늘 시장 동향들, 그 다음에 수급 동향들 보면서 하나씩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에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그때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